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잘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초롱방송 제 12회차 정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고 지금 마이크가 좀 오류가 생기고 해가지고 약간 좀 늦어졌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로딩이님. 기대 너무 많이 하시면 또 이게 실망도 커지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초롱방송은 사실 대본이나 뭐 이런 콘티가 사실상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방송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 방송이라 뭐 꾸미거나 혹은 뭐 이런 짜여진 각본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그냥 오늘은 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폴리머 권총 주간으로 해서 이번 주는 폴리머 권총에 대해서 다룰 건데 월요일 날에는 그래서 권총 시장을 뒤흔들었던 글록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록 17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폴리머 권총 제 2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리머 권총에 대해서 어떤 폴리머 권총이냐 하면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폴리머 권총 3대장 하면은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폴리머 권총의 3대장 하면은 물론 이제 폴리머 권총이라는 게 햄머가 없고 스트라이커 방식의 하부 프레임이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럼 폴리머 권총의 3대장 하면은 글록과 스미스 웨슨의 MMP 시리즈 그리고 스프링필드 아모리 그리고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HS 프로덕션의 XDM 시리즈가 뭐 3대장이라고 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번 3회 방송을 꼭 이 기종에 따라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미스 웨슨의 MMP에 대한 MMP 핸드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미스 웨슨 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유서 깊은 총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호러스 스미스랑 데니얼 B 웨슨이라는 두 분이 이제 설립해가지고 1850년대에 세웠을 거예요. 아마 1852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1852년이면 벌써 100년, 150년, 160년 넘은 정말 유서 깊은 예, 유서 깊은 회사죠. 그래가지고 스미스 웨슨 넘버 원 리벌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많은 핸드건들을 이제 생산해내서 뭐 공히 자타공인 이제 미국적인 어떤 총기 회사의 명가로 뿌이님도 어서 오십시오. 총기 회사의 명가로 이렇게 지금까지 탄탄하게 이 뿌잉뿌잉은 나중에 방송 말미에 한번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웨슨이 미국에서 최고의 어떤 권총 총기 명가 중에 한 곳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뿌리 깊은 라이벌 회사였던 스미스 웨슨 같은 경우 콜트사와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라이벌 관계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1900년대 뭐 초반 뭐 그때까지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대결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콜트 1911이라든지 뭐 M16 콜트에서 이제 물론 이제 개발은 유진 스트로너가 아말라이트에서 했지만 그거를 뭐 초기에 콜트사에다 넘겼기 때문에 콜트에서 생산했던 M16이 미군의 제식 소총과 제식 권총으로 채택되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미스 웨스는 거의 그 민간 시장의 핸드건
그렇죠. 사람 대 사람이네요. 그렇죠. 민간 시장에 핸드건 시장에 주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스미스 웨슨 같은 경우는 뭐 유서 깊은 리벌버 라인업들도 쭉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소형 자동 권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어떤 스포츠용 라이플이라든지 스포츠 타겟용 핸드건들, 뭐 사냥용 뭐 라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산을 꾸준히 주로 민간과 이렇게 선수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마케팅을 펼쳤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한테는 사실상 스미스 웨슨 같은 경우는 뭐 우리한테는 뭐 리벌버, 뭐 우리나라 경찰이 당장 쓰고 있는 M10 리벌버, 389경 38 스페셜 리벌버라든지, 44 매그넘, 357 매그넘 같은 화려한 리벌버 라인업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스미스 웨슨 자체는 리벌버의 명가로 이제 알려진 회사죠. 물론 콜트사에 걸출한 그 콜트사에도 리벌버가 있어요. 그래서 걸출한 콜트 파이슨도 있었고 아나콘다라든지 뭐 로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리벌버에 있어서는 콜트 파이슨 자체는 명품 취급을 받긴 하지만 전체적인 리벌버 등급에 있어서는 스미스 웨슨이 더 상위의 어떤 리벌버라는 인식이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뿌리가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미스 웨슨 하면은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리벌버의 명가다. 그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리벌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 프레임, J 프레임, K 프레임, L 프레임, M 프레임 다양한 사이즈의 구경이라든지 총탄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의 리벌버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동권총 라인업들도 이제 M39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권총 9mm 자동권총 M39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또 자동권총도 뭐 끊임없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한테는 6906 같은 소형이면서 어느 정도 그 컴팩트한 사법 경찰이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자동 권총이 이제 스미스 웨슨 권총인데요. 왜냐하면 스미스 웨슨 자체 권총의 특징이 누구나 무난하게 글록과 비슷해요. 누구나 무난하게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적당한 방아쇠 압력과 적당한 편의성 그리고 인체 어떤 그립에 있어서 그립 쥐는 게 상당히 편안함 어떤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스미스 웨슨 하면은 뭐 리벌버 자동권총의 명가로 대표적인 이제 제품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MNP가 무슨 약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뭐 밀리터리 앤 폴리스 해가지고 스미스 웨슨이 아예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걸출한 폴리머 권총을 만들었으니까 너네 저기 군부대나 저기 경찰이나 특공대나 우리 권총을 좀 채택해라라고 거의 간접적으로 그 압력을 넣듯이 아예 이름 자체를 MMP로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스미스 웨슨에서 이미 MMP라는 이름의 핸드건은 원래 따로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려나? 이게 채팅창이 이게 제가 실총 얘기할 때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실총 얘기를 이걸 줄여야 되나 지금 많이 좀 그 너무 이게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실총 얘기 때는 너무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이게 미군용 권총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외부적인 안전장치도 필수였습니다. 일단은 스미스 웨슨의 전작 핸드건들 중에 MNP라는 어떤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별칭이 붙었던 권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 M10 389경 리벌버가 원래 이름이 스미스 웨슨에서 이제 정했던 이름이 MNP였어요. 그것도 이제 경찰과 이제 군용으로 사용을 할 것을 딱 예상을 하고 MMP라는 이름을 아예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MMP가 그런데 M10 389형 리볼버에서 이제 이쪽 그 MMP라는 자동 권총 스미스 웨슨의 폴리머 권총의
이름으로 다시 이제 물려받게 된 거죠. 그 욕심이야 뭐 자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만한 권총을 만들었으니까 채택해라. 이제 외국제 권총 쓰지 말고 우리 미국제 권총을 써라라는 어떤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그 스미스 웨슨 M&P 권총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스미스 웨슨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온 건 얼마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젊은 총이죠. 콜트가 나온 지가 벌써 105년이 됐고, 뭐 글록도 하다못해 글록 17도 나온 지가 벌써 30년, 개발된 거는 35년 됐고 하는데 비교적 그 이 MM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5년도에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나온 지가. 개발 생산된 게 2005년이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스미스 웨슨의 흑역사가 있어요. 흑역사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앞전에 폴리머 권총은 있었어요. 하나 더. 뭐 여러분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스미스 웨슨에서 글록이 대히트를 치니까 그거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는 흉내내서 만들었던 게 시그마 권총이었어요. 시그마 권총인데 일단은 첫 번째가 시그마 권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글록과 동일한 작동 방식의 동일한 어떤 그 조작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글록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정으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법정 공방이 엄청 심해졌고 결국은 이제 스미스 웨슨이 일정 부분에 이제 그 로열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돈을 좀 물고 사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좀 유야무야 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타격이 컸어요. 이제 대외적으로는 악의적으로 글록 데드카피한 권총이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미스 웨슨 권총이 원래는 좀 그 더블 액션 권총, 더블 액션 온리 방아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자동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아쇠 압력이 상당히 좀 부드럽거나 이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시그마에 와서는 방아쇠 이 압력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총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야 뭐 시그마 실총은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아쇠 압력은 글록 실총은 뭐 만져봤지만 시그마 방아쇠 압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총으로 쐈을 때 시그마의 방아쇠 압력은 진짜 뭐 사람들이 표현으로는 최악이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 사실상 폭망을 한 거죠. 글록이라는 걸출한 어떤 그 대선배 폴리머 권총 앞에서는 거의 속된 표현으로 쪽도 못 써보고 거의 폭망을 하다시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스미스 웨슨에서는 이제 절치부심 열심히 연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글록의 문제점은 뭐가 있고 어떤 게 이렇게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짠 하고 이제 총을 내놨던 게 폴리머 권총으로 스미스 웨슨 M&P 뭐 9mm면 M&P9 그리고 459경이면 M&P4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P 핸드건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M&P 권총을 그래서 출시를 해가지고는 민수시장에 이제 뭐 주로 이제 군인과 경찰 쪽 기관에서 채택하기를 원하면서 출시를 했고 그에 못지않게 또 어차피 핸드건이니까 민수시장에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처음에는 글록 아류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글록 아류라고 해도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커 방식이라도 약간 얘는 좀 변경이 됐어요. 로딩님이 이제 MMP도 스트라이커 방식이니 글록의 라이센스 비용 같은 걸 주고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글록의 라이센스를 줬었던 거는 스트라이커 방식은 사실 전에도 제가 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라이커 방식은 어떤 독립된 특허를 가진 어떤 작동 방식은 아닙니다. 쇼트 리코일 방식이나 단순 블로우백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총기 발사 기구의 방법의 하나의 옛날부터 있었던 1907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권총에서 처음 시작이 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뭐 누가 특징적인 어떤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는 작동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미스 웨슨이 근로계에게 어떤 일정 부분 돈을 주고, 그게 정기적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일회성으로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이거 무마를 시켰던 게 뭐였냐면은 이 작동 방식,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근로기랑 작동 방식이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분해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해가지고, 그런 작동 방식이 너무 동일하니까 이거는 근로계의 어떤 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소송이 걸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처음 민수 시장에 민간 시장에 이제 이거를 쫙 풀어버렸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 일단은 근로과 동일하게 근로과 근로과 동일하게 에어소프트건 베베레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록만 해도 안전장치가 없고 해머가 없어요. 만질 게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조금 너무 이게 근데 반면에 에어소프트건이 아니라 자기의 업무 때문에 권총을 다뤄야 되는데 권총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글록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복잡하게 뭐 해머를 뭐 이렇게 뭐 다루거나 안전장치를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게 글록이 어필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대호평을 민간 시장에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글록과 동일하게 스트라이커 방식이라 해머도 없고, 그리고 방아쇠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굉장히 개선돼 가지고 이 더블 액션 방아쇠 느낌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작동성도 좋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 높이가 좀 많이 낮아가지고 반동 자체도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뿌이님 질문하신 거는 일단 작동은 가능한데 한 개 갖고는 안 되고요. 옛날에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한 두세 개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해야 작동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문구점에서는 그런 거 안 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작동 방식에 있어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내부적으로도 뭐 시어 릴리즈 레버가 어떤 공이를 때리는 데 있어서 공이치기 안전장치로 이제 작동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안전장치가 있어서 글록과 비슷하게 어떤 방아쇠를 직접적으로 당기지 않으면은 내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떤 오발이 나거나 이럴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됐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 스미스 웨슨의 MMP 핸드건 자체는 민수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대성공을 거두고 일부 지역 경찰에서도 이거를 채택을 일부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순수 미국의 어떤 자국산 메이커라는 점도 굉장히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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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좀 선호하는 제품이 됐었죠. 일단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미스 웨슨에서 이게 노리고 나온 게,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각 경찰 기관에서는 그 각 경찰 기관에서는 권총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사용 연한이 지나면은 이거를 상태가 나쁜 거는 폐기 처분을 하고, 상태가 좋은 거는 다시 좀 재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고로 민간에 불화를 하는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명 연한이 다 되고, 그리고 새로운 권총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각 전 미국의 65%의 사법기관이 사용을 해왔던 글록들이 이제는 채택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30년이 아니죠. 20년에서 뭐 20년 넘어가니까, 20년, 25년 돼가니까 이런 글록들이 이제 낡게 되는 거예요. 수명 연한이 다 되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2000년대, 2013년, 14년도에 보면은 뭐
그 중고 미국의 중고 핸드건 시장 그 건리스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각 지역마다 경찰청 이런 데서 기관에 사법기관에서 중고총 매물이 쭉 나와요. 공매하는 그 리스트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뭐 연한 다 된 거는 그렇게 그 연한 다 된 거는 또 이렇게 민간에 판매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찰기관에서 글록을 쓰다가 새로운 제시권총으로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바로 MMP가 신속하게 메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 첫 번째는 뭐 MMP도 있고 새로운 글록도 있고 그리고 그 내일 모레 제가 또 다룰 XDM도 있습니다. HS2000이라는 핸드건 XDM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XDM도 있지만 그래도 스미스 웨슨이 그래도 미국제인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격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고 뭐 또 중요한 거는 스미스 웨슨의 MMP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외부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외부 안전장치도 원하면은 자기가 썸세이프티라고 그러죠. 썸세이프티를 달 수 있게끔 애초에 설계부터가 썸세이프티를 달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게 없다가 그 썸세이프티를 가져와서 그 썸세이프티를 장착을 하면은 세이프티가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MMP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각 경찰 기관에서 MMP를 채택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MMP를 가지고 썸세이프티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 안전장치를 채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미군이 이제 베레타도 미군이 벌써 85년도에 86년 후에 채용을 했으니까 미군도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의욕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스미스 웨슨입니다. 그래서 글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군의 제시권총으로 아예 신청도 안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안 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미스 웨슨이라든지 그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XDM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유력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제시권총 선두주자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미군 제시권총으로 가장 유력한 놈 중에 하나가 MMP다. 그리고 제일 높은 확률로 지금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MMP다. 일단은 스프링필드 XDM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모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테디님 비비탄 총으로 호신은 가능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파워가 이제 정해져 있고요. 호신용으로 하시려면은 총포사에 얘기하셔가지고 그 가스총을 구입하시는 게 면허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가스총을 소지 허가를 받으셔서 가스총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싸고요. 그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XDM 같은 경우는 외제총이에요. 외제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총이 아니에요. 스프링필드 아모리라는 회사가 수입을 해와서 판매할 뿐이지 그 실질적으로 태어난 거는 XD 권총, XD45, XD90, XD9mm 뭐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스폰데 금요일날 제가 XD를 할 건데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워낙 저기 한 거니까요. 그 XD는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HS 프로덕션이라는 회사에서 아니요. 스프링필드 아모리는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크로아티아에 있는 HS 프로덕션이라는 총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04년도인가요? 정확히 연도는 아마 저기랑 MMP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HS 프로덕션에서 HS2000이라는 권총을 출시를 해요. 이게 상당히 쓸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스프링필드 아머리가 이 HS2000이라는 권총을 들여와가지고 미국에서 XD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XD에서 약간 개량을 하고 매치용 그 정밀발을 좀 달고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게 XDM이고요. 결국은 제품 생산이나 이거는 태어난 곳, 개발되고 생산된 거는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XD는. 그러니까 판매하고 저기 하는 것만 지금 스프링필드 아머리에서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국제라고 볼 수가 절대로 없겠죠. 그렇죠.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HS 프로덕션이 꽤 솜씨 있는 그쪽 방면에서 큰 회사는 아닌데 상당히 그 젊은 개발층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실총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는 MMP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개발의 여지를 두고 만들어진 권총이다. 첫 번째는 제식권총, 미군 가장 큰 고객이 되겠죠. 미군이 제식권총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빅히트를 치는 거는 이미 예약이 된 거니까요. 그 과거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군에서 원하는 요구 조건에 정확하게 부응할 수 있게끔 아예 개발을부터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9mm 권총, 40 스미스 웨슨, 459경 다양한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바리에이션이 있고요. 글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방아쇠 압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슬라이드 그 바렐이 좀 밑에 있기 때문에 반동도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쓰기에는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이따가 제가 에어건을 보여드릴 텐데, 가장 좋은 거는 그립감이죠. 그립감이 최강이죠. 이 스미스 웨슨의 MMP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뭐 저도 핸드건을 뭐 그렇게 많이 만져본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비슷하게 만져보거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만져볼 정도 그렇겠죠. 뭐 제식 명칭이 따로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래도 여러 권총들을 만져봤는데 그 중에 제가 손에 착 감기면서 가장 좋았었던 거는 당연 콜트 450이었고요. 두 번째가 CZ75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베스트 권총이 없었는데 제가 MMP 권총을 처음 딱 손에 쥐니까 야, 이거는 진짜 CZ75보다도 더 벅찬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MMP도 그렇고 XDM도 그렇고 이 뒤에 백스트링 그 뒤에 그립 뒷부분 이거를 손에 맞춰서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실총이. 그래서 각종 에어건 회사들도 그걸 똑같이 따라했죠. 뭐 가격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손에 맞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작으니까 스몰 사이즈 딱 끼니까 정말 손에 착 감기더라고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그립을 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백스트림만 이렇게 자기 손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은 손에 착착 달라붙게. 즉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봤을 때는 스미스 웨슨 MMP의 최고의 장점은 글록이나 아니면 XDM과 비교했을 때 최강의 장점은 이 그립감이 아니겠느냐. 인체공학적인. 사실 제가 집에 지금 그래서 글록이랑 XDM이랑 그 리뷰한다고 글록이랑 XDM이랑 MMP 핸드건들을 갖고 왔어요. 쭉. 제 건 아닌데. 갖고 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총기의 문외한인 우리 마누라한테 애들 엄마한테 이렇게 손에 쥐게 해봤어요. 애들 엄마도 손이 작으니까 한번 쥐어보라고. 그리고 콜트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쥐어보라고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상식도 없고 핸드건에 대해서. 근데 저희 애기 엄마가 단연코 최강으로 뽑았던 게 바로 MMP였어요. 손에 딱 잠긴다고. 곡선이라든지 이게 손에 딱 편하게 들어온다고. XDM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호불호가 틀리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XDM보다는 MMP가 좀 더 이렇게 손에 착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 MMP 자체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립감이 뛰어나다라는 게, 그 외에도 뭐 밑에 뭐 저는 달갑진 않은데 그 피카티니 레일을 밑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액세서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다양한 모델 라인업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정규 사이즈, 뭐 컴팩트 사이즈, 미들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구경도 9mm 권총이 있고 40 스미스 웨슨 권총이 있고 45 구경이 있고, 특히나 9mm 버전이랑 40 스미스 웨슨 버전은 그 45 구경, 40 구경 같은 경우, 40 구경 MMP는 그 9mm 그 같은 동사에서 스미스 웨슨에 그 MMP용 9mm 그 바렐을 달아주면은 9mm 탄도 쓰게끔 그런 식으로 호환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얻는 요인이 됐다,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리지널 메이드 인 USA 제품이니까 이 미국 사람들도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권총보다는 역시 자기네들 어떤 핸드건은 역시 뭐 스미스 웨슨이다, 콜트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국산 메이커의 어떤 애국 마케팅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보수 마케팅에 성공을 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각 주의 경찰 조직들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록이 이제 사용 연한이 오래되다 이제 바꿀 때가 되니까 글록 대체 타자로 이 MMP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MMP로 빠른 숫자로 MMP가 채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글록 3,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총에서 스미스 웨슨 40 구경 탄 버전이 좀 트러블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글록에서. 지금은 뭐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40 스미스 웨슨 탄 트러블이 글록한테는 좀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MMP가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MMP가 이제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기의 가장 큰 비결은 인체공학적인 구조의 어떤 그립감, 그리고 신뢰도도 높고 또 잘 맞고 반동이 적어서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쉽게 썸 세이프티, 엄지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11 좋아했던 어떤 클래식 매니아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총이 된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총기 매니아들이 이제 환영하고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미스 웨슨은 무엇보다도 메이드 인 USA라는 어떤 스미스 웨슨의 또 이름값도 있었고요. 메이커 명성도 있고, 또 뭐 애프터마켓도 뭐 풍부하고, 아주 뭐 애프터 서비스도 좋고,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해서 상당히 지금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글록 시장을 뭐 넘볼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크리스 코스타가요. 예.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트러블 중에 하나가, 일부 제품 라인업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 언급을 할 텐데,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바렐의 문제가, 내구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트리거 어떤 리셋 감각, 트리거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부품 수급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원거리 명중률, 저기 뭐 한 100m 밖에 명중률, 이건 의미가 없을 텐데 이런 것도 좀 글록보다 안 좋다, 뭐 이런 몇 가지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MMP 같은 경우는 MMP 스미스 웨슨에서 크리스 코스타가 사용했을 때 바렐이 파손된 문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탄을 어떤 걸로 썼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일반적인 그 타겟 연습하면서 썼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미군 제식권총 이 테스트 하듯이 막 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어떤 테스트를 위한 어떤 저기를 한 거였는지, 뭐 이런 어떤 연유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느냐, 그리고 제품 자체의 편차율과 오차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탄도 뭘 어떤 걸 썼느냐, PMC랑 그래 뭐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비단 그 총만의 문제냐, 아니면은 그 총만의 문제냐,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리뷰해서 그게 이제 한동안 화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권총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번 두고 보자. 어떤 상황인지 두고 보자. 일단은 그 바렐 자체가 파손된 연유는 뭐 여러 가지 연유가 되겠지만, 제품 자체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 자체 불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총이 어떤 위급 상황에 있어서 항상 잘 발사가 돼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돼.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생명인 어떤 장비인데, 이런 바렐이 파손됐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어떤 마치 우리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 브레이크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거 제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전 공정에 있어서의 모든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제품만 어떻게 고고 생산될 때 어떤 문제가 가미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 분석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인 규명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떤 총만에, 왜냐면 다른 데서 MMP가 지금 10년 가까이 풀렸는데 그 총 외에 다른 데서 바렐이 터지거나 슬라이드가 깨지거나 뭐 이런 뭐 저기 총이 폭발하거나 하는 사고가 뭐 크게 발생된 사례가 크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매니아들 층들이라든지 사용자 유저들 층에서는 이미 이거는 뭐 어떤 단순한 일회성 어떤 사고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MMP의 이제 문제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P의 문제점 뭐 그런 식으로 일부 제품의 어떤 폭발 사고, 그리고 어떤 글록에 비해서는 애프터 마켓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좀 뒤처진다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해결할 줄 문제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원거리 명중률이 글록 같은 경우는 뭐 좀 장거리에서도 비교적 잘 맞는데 얘는 잘 못 맞는다. 근데 그거는 뭐 이것도 뭐 조금씩 조금씩 개량되면서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고 또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뿌리 깊은 10mm 탄 신봉자들이 있어요. 40 구경은 약하다. 9mm 형 정도 되고, 459경의 형제급으로는 40 스미스 웨슨이 아니라 10mm 오토탄인데, 10mm 오토탄이 그래서 의외로 인기를 얻는데 나름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MMP 같은 경우 10mm 버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글록이라든지 저기에는 있었는데 이 MMP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약간 단점으로 지적은 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심각한 단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항상 미군이 제시권총 이제 채택을 하려고 지금 제시권총 이제 채택을 하려고 슬슬 움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스미스 앤슨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이제 딱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미스 앤슨의 그 제식 이 MMP가 제시권총으로 채택되지 않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글록에 비해서 더 얇으면서도 인체공학적인 그립을 도입하고, 글록 못지않은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신뢰도도 확보를 하고, 무엇보다도 글록엔 없었던 외부 안전장치를 손쉽게 달 수 있고,
뭐 쉴드 같은 거, 저기 MMP 쉴드였죠. 작은 그거는 아예 그 양손은 아니고 한쪽 손 오른손잡이용 썸 세이프티가 아예 그 세팅이 돼가지고 제품화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기를 폴리머 권총에서는 요즘에 가장 핫한 권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가 그래서 뭐 XDM 같은 경우도 사실 외부 안전장치가 있죠. 엄격히 말하면 그립 세이프티인데 그런 좀 네, 그 총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게 좀 그 스투핏 세이프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립 세이프티가 안전하긴 한데 이게 모양새라든지 이게 참 어정쩡하다 그런 좀 그런 평가를 좀 받기도 해요. 거기에 비해서 MMP 같은 경우 이 썸 세이프티는 확실하니까 좀 고전적인 어떤 클래식한 사람들 기존의 1911A1에 익숙한 썸 세이프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뭐 특별한 어떤 전환훈련 없이도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무시 못할 정도라고 무시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좀 크게 뜨는 권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총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MMP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MMP의 두 회사가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MMP가 일단 대표적인 마루이사에서 나온 MMP9 9mm 권총 MMP9이 있고요. 또 하나는 WE에서 나온 MMP 90 두 종류를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메이커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1번 타자로 MMP요. 그 외에는 뭐 어디가 또 나온 데가 있나요? KJ웍스는 안 나왔고 또 있나? KSC가 출시를 했었나?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메이커라서요. 준비는 두 메이커 걸로 했습니다. 자, MMP 마루이 박스는 뭐 화려합니다. 상당히 화려하고요. 그래서 MMP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마침 제가 이거를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 총결에서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찬조 출연하게 한다고 마침 또 그분이 제가 사는 동네 또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라 잘 만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았고 물론 이제 토요일날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루이 MM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이제 총 본체랑 탄창 그리고 그 그립이 이 백스트립이 그 퍼스널 그립 해가지고 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껴있는 거는 뭐 미디움이 껴있고 여분 그립으로는 라지랑 스몰이 껴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스몰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마루이 마루이 MMP를 보여드리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특징이 뭐냐면은 그립도 그렇고 이 하부 프레임도 그렇고 상부 슬라이드도 그렇고 영롱한 그 ABS 영롱한 ABS 그 반짝반짝 유광 그 검정색의 아주 영롱한 광택이 난다라는 거. 물론 이제 MMP는 그 슬라이드는 각인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슬라이드 각인은 마루이. 그리고 마루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디케이터, 탄이 있는 챔버 밑에 인디케이터가 있죠. 탄이 들어있는데 탄이 들어있는 금빛 그 탄피도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리얼하죠. 이게 가장 최강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부를 보시면은 이제 폴리머 하부를 보시면은 각인이 도쿄 마루이가 찍혀 있어요. 아이고.
네트워크가 지금 안 좋다고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 방송이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방송이 중단돼서 죄송합니다. 방송이 지금 인터넷 사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류가 생겨가지고 지금 방송이 좀 튕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중간에 좀 튕겨가지고 오류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겼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마루이 같은 경우는 하부 프레임은 그냥 도쿄 마루이가 적혀 있어요. 악명 높은. 그래서 정 원하시는 분들은 리얼한 어떤 고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부 프레임도 요즘엔 나오더라고요. 옵션으로 리얼 각인으로. 그러니까 리얼 각인은 버전 옵션 하부 프레임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말 그대로 좀 껍데기는 좀 왕구틱해요. 반짝반짝. 그리고 지금 이거 사용하셨던 분은 이제 홀스터에 넣고 게임 때 쓰셔가지고 홀스터에 넣고 자주 하니까 이게 살짝 분해 멈치가 좀 살짝 벗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MMP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PX4랑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방송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마루이 MMP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이프티를 썸 세이프티를 구현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양손잡이용 지금 보시면은 양손잡이용 안전장치가 썸 세이프티가 돼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도쿄 마루이가 머리를 많이 잘 썼어요. 왜냐면 어차피 글록처럼 도쿄 마루이가 안전장치가 외부 안전장치가 이게 왕구용 총기이기 때문에 외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글록 같은 경우는 넘버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 티 안 나게 집어넣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실총 자체가 이렇게 썸 세이프티가 달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WE 것도 지금 보여드릴 텐데 WE 거는 이 썸 세이프티가 없어요. 버전이. 그래서 썸 세이프티 있는 버전으로 이거를 제품화를 시킨 거죠. 마루이가. 따로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는 따로 안 보이는 데다 안전장치를 달기보다는 아예 그냥 원래 있는 썸 세이프티를 재현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양손잡이용 썸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폴리머 권총인데 마루이 게임. 그래서 게임 때도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핸드건 구성은 비슷합니다. 글록이라든지 저기에 비해서. 그런데 분해 멈치 자체는 시그처럼 이렇게 따로 별도의 분해 멈치가 있어가지고 편해요. 상당히. 그리고 슬라이드 스토퍼가 양손에 쓸 수 있게 슬라이드 스토퍼가 양쪽에 다 있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스토퍼는 왼손잡이들도 이렇게 왼쪽으로도 쓸 수가 있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슬라이드 스토퍼가. 그리고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썸 세이프티를 재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마루이 제품 자체는 그래서 좀 왕구틱하다는 거. 마루이 특유의 광택이. 여러분들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콜트 시리즈 70 기억나시죠? 시리즈 70은 정말 처음 보자마자 저도 이렇게 손에 들고 올 정도로 반했었는데 MMP 같은 경우는 딱 박스를 열면은 좀 딱 구입하는 데는 좀 멈춰지게 돼요. 대신에 내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분해를 좀 해볼게요. 분해를 하면은 뒤로 앞 슬라이드를 후진시켜서 분해 멈치를 밑으로 내립니다. 아, 이제 보면서 해야 되겠다. 밑으로 내립니다. 이 분해 멈치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슬라이드를 앞으로 빼시면 그대로 빠져요. 그러면은 상부와 하부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하부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글록이랑 거의 동일한 구조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안쪽에 트리거 시어 세트랑 트리거 이 바가 연결돼 있고, 시어 세트가 안쪽에 햄머랑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당기면은 이렇게 글록보다는 좀 약간 좀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트리거 이 햄머 스프링이 전작 글록에 비해서는 좀 텐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마루이 애들이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메탈 슬라이드를 얹고 강화 가스를 쓰면서 그 햄머를 좀 더 세게 때려줘야 되려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그리고 뭐 하부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실리콘 오일 수용성 실리콘 오일 살짝 뿌려주시면 정비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다만 요 슬라이드 멈치가 많은 분들이 마루이 글록 같은 경우는 MMP라든지 XDM 동일하게 슬라이드 멈치가 좀 많이 파손된다. 그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슬라이드 멈치 자체가 많이 파손된다, 부러진다, 뭐 이런 좀 리뷰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 프레임이 있고요. 그리고 상부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글록이랑 똑같습니다. 구조는 리턴 스프링, 리코일 스프링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가 있고요. 슬라이드 스톱은 금속입니다. 근데 뭐 강한 스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바렐을 그대로 뽑으시면은 바렐은 뭐 전작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호법 장치가 그 슬라이드 스톱하고 굳이 슬라이드를 분해 안 하고 슬라이드 스톱 상태에서 조정 가능하게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챔버 옆에 호법 장치가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슬라이드 스톱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다이얼을 조정해 가지고 호법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해컬러님. 그래서 뭐 다른 제품들 글록이라든지 XDM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내부를 보시면은 그 15mm였나? 좀 이 실린더 구경 용적량을 좀 더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스 분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세고, 지금 이 노즐이 왔다 갔다 하는 리코일 스프링 텐션도 좀 강한 편이에요. 좀. 그래서 손맛도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콜트라든지 P226에 비해서. 그리고 안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얀색 파워브레이크가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파워브레이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파워브레이크가 메탈로 나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빼시면 안 되고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실린더 이 블록 자체는 안쪽에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십자나사가. 그래서 두 개 풀르고 나서 블럭을 빼시면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정비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톤 실린더 용적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경이 커졌기 때문에 어떤 손맛도 좋고 사거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해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해요. 아웃바를 집어넣으시고 슬라이드 안에 리코일 스프링을 넣는데, 리코일 스프링 끝에 쪽에 여기 홈이 핀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아웃바렐 안쪽에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먼저 앞에다가 넣어주시고 홈을 맞춰서 딱 껴주시면은 이제 슬라이드는 세팅이 끝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클러님. 자주 오십니다, 해클러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슬라이드를 상부
저 하부 리시버에다가 그대로 껴주시면 돼요. 그대로 껴주시고 안쪽에 이제 저 안쪽에 햄머는 적혀주시고 시어는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가 그대로, 예, 이 상태에서 뒤로 슬라이드를 뒤로 가서 간 상태에서 다시 분해 멈치를 올리시면은 딸깍 하고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면은 딱 올라갔죠. 분해 멈치가. 이 상태에서 다시 놓으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지금 안쪽을 보시면은 이 아웃바렐 안쪽에 이 다이얼이 보여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하면은 호법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넣는 것처럼. 근데 이제 손가락 좀 크신 분들은 약간 좀 힘들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마루이 제품이야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호법 뭐 더 맞출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뭐 실풍과는 그 작동 방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방아쇠 안전장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썸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탄창도 뭐 전작과 거의 동일해 가지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멈치가 엄지손가락으로 닿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엄지손가락이 슬라이드 멈치에 딱 들어가 있죠. 슬라이드 스토퍼에. 그래서 딱깍. 자, 그래서 마루이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광택이 번쩍번쩍 ABS 수지의 그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광택이 그대로 좀 드러나 있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써보시는 분들이 뭐 동일하게 그 아싸리 이거 마루이 그 뭐라 그럴까요? 슬라이드를 아예 슬라이드를 기존에 잘 나온 트리거 FP라든지 라텍스 스틸 슬라이드를 세팅할 걸 염두에 둔다면은 마루이 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그 작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니까 마루이 걸 써라 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증 좋아하시고 세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는 그렇게 외부 메탈 슬라이드, 그립 하부 프레임도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마루이 그 ASGK랑 도쿄마루이 가긴 싫어가지고 리얼 타입 하부 프레임도 구하시고 해가지고는 내부 유닛만 마루이 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이것만 해도 벌써 30만원인데 메탈 슬라이드 뭐 35만원 40만원 하고 그립도 뭐 한 돈 5만원 할 테고 하면은 뭐 가격이 막 뭐 6, 7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핸드건 자체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세팅이 좀 끝났고요. 마루이 제품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WE 제품입니다. WE 제품은 심플합니다. 뭐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WE 제품도 그립이 이렇게 두 종류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있어요. 라지, 미디움, 스몰. 근데 저는 이제 특징상 스몰을 그립에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영롱한 금빛 칼라파트 바렐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내 표면은 질감은 WE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마루이에 비한다면. 왜냐, WE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내긴 했는데 그 어느 정도 그 CNC로 후가공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샤프합니다. 그래서 잘 뽑아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각인도 상당히 정확하게 다 이렇게 각인도 지금 구현을 했고요. 특히나 MMP의 가장 큰 특징, 이 물결무늬 이 서레이션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샤프하게 손에 착 달라붙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각인은 상당히 정확하게 지금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스미스 앤슨 그 이니셜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슬라이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입니다. 아이언은 아닙니다. 아이언은 아니고요. 아이언은 뭐 일부 제품에 한정돼서 나왔고, 요즘에 나온 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립도 색깔이 반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부 프레임도 상당히 그 광택이 없으니까 마루이 거에 비하면 상당히 심플해 보이고요. 슬라이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상당히 검정색, 무광검정, 매트 블랙 처리가 돼 있어서 상당히 때깔이 훨씬 더 이제 마루이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구성은 동일한데 딱 하나 결정적으로 틀린 게 뭐냐? 마루이 거랑 틀리죠. 뭐가 틀릴까요? 바로 안전장치가 없죠. 예. 안전장치가 마루이께 비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실제로 MMP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마루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문자 생산형 그리고 세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보시면 썸 세이프티 홀이 있어요. 글씨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글씨에 뭐라고 써 있냐면 L자가 써 있어요. 화살표랑. 이게 L자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락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이 핀을 이쪽에 핀을 빼고 그 양손잡이용 그 엠비텍스 세이프티, 썸 세이프티를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뭐 한 10불, 20불 주고 썸 세이프티 사와가지고는 자기가 그냥 세팅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안전장치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이 있어요. 맞습니다. 안전장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P 쉴드라는 버전이 있어요. 좀 약간 컴팩트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쉴드 제품은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오른손잡이용 썸 세이프티가 세팅되어 있어요. 실총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그래서 W에서 나온 MMP입니다. 분해 과정은 동일해요. 그래서 따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는 마루이 거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노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슬라이드를 제껴서 놓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리부터가 다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안쪽에 이제 다 그 파워 브레이크 다 세팅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라 파트인 금색 바렐, 이제 아예 정이 들 것 같아요. 이제 이 금색 바렐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리가 상당히 경쾌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 차이도 꽤 나요. 그래서 마루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600 몇십 g이죠? 지금 마루이 제가 제원표를 지금 못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뭐 660g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에어건도 따로 그립이 있나요? 에어건도 그 따로 사람 손 사이즈에 맞춰서 이거 실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립을 그립 끝에 요걸 돌리면 이게 빠집니다. 쭉 빠집니다. 이 핀을 빼주시면은 핀을 빼시면은 그립을 그 다음에 이 그립을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쑥 이런 상태로 이렇게 뒤에 백스트립을 손 사이즈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실총도 그렇고 에어건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실총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고 다른 뭐 콜트라든지 베레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대로 다시 핀을 넣고 돌려주시면 세팅이 끝난 거예요. 실총도 똑같습니다. 지금 W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g 정확히 제가 재원을 기억 못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마루이 거보다는 당연히 한 200g 정도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손에 딱 들어가고요. 세이프티요? 아, 그립이 아니라 지금 MVD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썸 세이프티를 말씀하신 건가요? 에어건용으로 썸 세이프티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자루를 한번 같이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마루이, 이쪽이 WE. 글씨요. 이거는 뭐 그냥 지우면 지워진다고 하는데요. 뭐 굳이 뭐 꼭 그거는 뭐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마루이, WE. 슬라이드 멈치는 왼쪽에만 있고요. 맞습니다. 슬라이드 멈치는 왼쪽에만 있고, 이거 반대편을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멈치는 이렇게 왼쪽에만 있고요. 썸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마루이 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고요. 썸 세이프티는 WE 거는 썸 세이프티가 없고요. 실총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좀 유광 검정 처리가 돼 있고 한쪽은 무광으로 매트 블랙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러분들 이 웹카메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마루이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 순수하게 게임 뛰시는 분들 쓰시기에 딱 좋겠고요. 아니면은 좀 더 투자해서 메탈 슬라이드 세팅하시고 뭐 그립 다시 또 새로운 저 하부 프레임 바꿔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주저도 귀찮다, 나는 그냥 심플하게 한자로 사서 그냥 다른 거 안 바꾸고 쓰겠다 한다면은 WE가 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외관을 좀 비교를 해봐 드렸고요. 오른손 멈치요? 어디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WE 사격 정확도는 마루이 거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실사 성능 자체는. 그래서 마루이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어요. 양손잡이용 안손잡이가 썸 세이프티가 있어요. 근데 WE는 썸 세이프티가 재현이 안 됐다. 재현할 필요가 없죠. 실총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마루이 거는 실총에는 원래 없지만 간단하게 부품을 팔고 있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버전을 재현을 시킨 거다. 왜냐? 일본 내에서는 안전장치가 외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현을 시킨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에어건 두 메이커의 MMP를 좀 보여드렸는데 특징은 동일하게 잡는 맛이 정말 좋아요. 인체공학적으로.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WE 게 좀 더 슬림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잡기가 더 편하고 딱 한 손에 감기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더 묵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WE 게 좀 더 슬림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립 비교를 해보시면은 두께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요게 WE 겁니다. 요게 마루이 겁니다. 네, WE 게 좀 더 얇아 보여요. 그립 자체는. 공총 사격을 한번 해볼까요? 마루이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워가스는 한 10%에서 15% 섞어서 썼습니다. 슬라이드 스토퍼 내리고 쏘겠습니다. 상당히 경쾌하고 상당히 왕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래도 ABS 슬라이드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연사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딱딱 끊어지는 느낌, 어떤 마루이 제품만의 어떤 정확도라고 해야 될까요? 기계적인 신뢰도가 좀 느껴지고요. 대신 약간 좀 가벼운 경쾌한 블로우백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WE 거를 그러면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끼고요. 참고로 W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탈 슬라이드입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입니다. 당연히 묵직하네요. 좀 더 묵직하고 그 연사 속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메탈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임팩트하고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묵직하다고 그럴까요? 마루이 거에 비해서 노멀 슬라이드의 차이, 이게 이제 메탈 슬라이드와 노멀 슬라이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동성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게임을 뛰시고 좀 빠른 어떤 사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루이가 좋겠고요. 호환되냐고요? 호환을 안 시켜봤어요. 근데 WE가 전통적으로 마루이 거랑 동일하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차이를 두고 만들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루이 탄창을 제가 WE 거에다가 껴보려고 하는데 아예 들어가질 않네요. 마루이 탄창이. 그럼 WE 탄창을 마루이 거에 넣으면은 들어가긴 하는데 정확하게 픽스가 안 돼요. 그래서 혼용은 할 수가 없고 탄창은 혼용을 할 수가 없고요. 슬라이드는 가볍게 슬라이드는 분해해서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10중 8구는 안 될 거다 제 예상으로는. 일단은 마루이의 WE 거를 슬라이드 세팅을 해볼 건데요. 예, 슬라이드가 레일에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규격이 조금 틀리네요. 그러면 마루이 슬라이드를 WE 거에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다 꽉 걸리네요. 호환이 안 돼요. 들어가다 말아요. 지금 빡빡하고.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마루이 거나 WE나 마루이가 호환이 안 돼요. KJ웍스 거는 호환이 될 것 같은데 마루이 거는 호환이 안 된다. 그 점을 꼭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WE 거는 WE 거만 쓸 수가 있다. 탄창도 호환이 안 된다. 그 점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두 종류의 에어건을 WE랑 마루이 거를 이렇게 MMP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가격은 시중에서 가격은 두 자루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가격은 시중에서 거의 두 자루가 비슷할 거고요. 그냥 한 자루 사서 그걸로만 만족하겠다 그러면 WE가 더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때깔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마루이 제품은 게임용으로 순수하게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메탈 슬라이드를 얻는다거나 이런 확장성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 어떤 목표를 위해서 쓰신다면 마루이 것도 상당히 좋고요. 타겟팅용으로 쓴다거나 할 땐 작동성이라든지 어떤 연사 속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두 자루를 오늘 최종적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참고로 저는 WE 거는 딱 보고 이거 새 거를 그냥 제가 가져와서 그냥 작동하고 썼습니다. 마음에 들어서요. 너무 한 손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WE 제품과 마루이 제품 MMP가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틀린데 그냥 확장을 안 하고 뭐 게임을 많이 안 뛰시고 확장을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갖고 노시는 거라면 WE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때깔도 너무 좋고요. 마루이 같은 경우는 때깔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뭐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작동 성능이나 기계적인 신뢰도, 내구성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적인 신뢰도는 마루이께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사 성능도 마루이께 좋은 점수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순수한 어떤 서바이벌 게임용이나 아니면 메탈 슬라이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마루이 제품이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미기 나름이시니까요. 나는 메탈 슬라이드, 라텍, 뭐 스틸 슬라이드나 아니면 트리거 에피 슬라이드를 얹겠다 하신다면 마루이 거를 쓰시는 게 좋겠죠.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옵션 파트는 마루이가 훨씬 더 애프터마켓이 넓으니까요. WE는 뭐 이 마루이랑 WE랑 내구성을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쓰시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WE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마루이가 워낙 더 많이 팔렸고 더 오래전부터 쓰여왔기 때문에 마루이 제품들이 좀 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CZ75보다 그립감이 좋나요? 그건 개인마다 틀리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CZ75보다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립감, 잡는 그립감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MMP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실총 MMP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봤고, 또 에어건으로는 WA와 마루이 제품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제품 선택해서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좋으시다면.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이제 좀 많이 시간을 중간에 좀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제 초롱방송 제 12회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점 있으면 저희 초롱방송 홈페이지에다가 좀 글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콜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으니까요. 예, 그거 녹화된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XDM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글록과 오늘 보여드렸던 MMP, XDM 세 자료를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폴리머 권총 비교 방송을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샵은 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가격이 좀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엄청나게 높은 부분이다. 해외에서 200불도 안 되는 중국산 모델건이 트리니티에서는 가격표가 120만 원인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딱딱 선을 긋고 그거 가격은 협의 프리오더 이런 식으로 해놓긴 했는데, 아무튼 조금 저는 저는 솔직히 거래를 그래서 트리니티랑은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닥 그렇게 거래하고 싶은 샵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니까 거기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아무튼 방송 잘 마무리 된 것 같아서, 또 지금 여전히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좀 정신이 없고 헷갈려 가지고 요즘 웬만한 거는 WE랑 마루이 웬만한 건샵에 다 구비하고 있을 겁니다. 웬만한 서울 시내 큰 건샵에서는 WE 제품이랑 마루이 제품 동시에 아마 대부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더 궁금하시다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쪽지를 좀 보내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건샵 몇 군데를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양 메이커 다 있는 제품 건샵을 제가 알아보고 제가 쪽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메일 주소를 지금 채팅창에 지금 남기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궁금하신 점 이런 거 저런 거 문의하실 점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초롱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 하잖아요. 뿌잉뿌잉. 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녹화 방송 때는 캡처 이거 이제 싹 자르고 제가 올릴 겁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기 꼭 좀 올려주세요. 보신 거 후기 올려주시고 금요일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뿌잉뿌잉님 그만하십시오. 했으니까. 자, 예, 후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초롱방송 제 12회차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